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의 십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자존심을 의미하는 비겁, 의식주를 해결하는 식상, 재물을 관리하는 재성, 규율을 의미하는 관성, 학문을 의미하는 인성. 단순하게만 표현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의식주와 관련한 식신상관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상은 일간인 나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베풀고 양육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행동 양식이지요. 그리고 더 확장해보면 나의 에너지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으로 창조, 창작, 개발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만들어내는 직업을 보면 교육, 제조, 요식, 창작, 예술, 개발, 중개, 소개, 영업,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식상을 육친관계로 보면 할머니이며 남자에게는 장모님이 되고 여자에게는 자녀가 됩니다. 학생에게 식상은 배우는 것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인데요.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터득하고 그것을 바로 실전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공부 요령을 매우 빠르게 터득하며, 여기에 인성이 도우면 인내심을 가지고 학습을 꾸준히 하게 되므로 우등생, 천재, 수재 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이 지나치게 많고 인성의 보조가 없으면 오히려 공부의 요령만 피우게 됩니다. 머리는 좋은데 결정적인 시험에 약하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고시성 시험인 수능, 사시, 행시, 외무고시 등의 시험에 약합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의 도움과 혜택이 불안정해집니다. 식상은 남명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식상의 육친은 남녀 공통으로 할머니고 남명에게는 장모님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식상이 망가지는 운에는 처가의 일, 특히 장모님의 일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원래 장인어른은 인성이지만 식상의 문제라면 장인어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식상 자체가 넓은 의미로 처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명에게 식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식상은 여명에게도 할머니이고 또한 자녀를 의미하죠. 또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붙잡아두는 성적 매력이나 협박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식상운이 오면 여성은 외모를 꾸미는 것, 남성을 만나기 위한 생각이나 행동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국에 있는 식상은 남편을 잡아두는 힘이며 아이를 낳고 가문을 이어주므로 남편을 붙잡아두기도 합니다. 식상이 없으면 남편을 오래 잡아두는 힘이 약한데요. 그러나 식상운은 남편성인 관성을 억제하니까 남편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인에게 식상은 업무의 도구, 업무의 요령, 부하 직원 등에 해당하는데요. 대기업에서 대리급 이하의 경우에는 특별히 아랫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조직이 없으므로 식상운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임원급이나 직책자 등의 사람에게는 식상이 수하인을 크게 둘 수 있는 힘으로 조직의 수장이 되는 힘이 됩니다. 또 지역의 수장으로 가기도 하지요. 사업자에게 식상은 수하인, 생산시설, 사업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식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상을 망가뜨리는 인성운이 오면 수하인의 문제, 생산시설물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상이 없는 사람이 제조사업을 할 때는 내가 직접 제조를 못하므로 외부를 주게 되고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 자체가 식상이며 영업행위도 식상이 됩니다. 예술가나 창작가에는 창작물 자체가 식상이 되지요. 민사소송에서의 식상은 재물보상을 받을 때에는 유리하지만 명예를 찾는 일에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형벌을 의미하는 관성, 그리고 인성을 억제하는 것이 식상이므로 특히 구속 여부를 따질 때에는 식상 후는 구속되지 않게 해주는 기운이 됩니다. 노인에게 식상은 활동력을 의미하므로 식상이 많으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양육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주변에 봉사하고 후배 양성을 하겠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신유일주 여명으로 신금일간이 월지사와 일지유금에 통근하여 신약하지는 않은데요. 월시간에 을목편제를 두어 재성도 만만치 않은 사주입니다. 월지사와 정관은 일지비견과 합으로 엮여 들어오므로 남편 덕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직장생활이 원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간의 임수상관이 무근인데요. 대운이 전부 식상운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 사업성을 따라갔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또한 4월에 태어난 금이라 목화가 강한 사주인데요. 수를 반겼으므로 재성을 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냉정하기도 하고 억적스러운 면이 많아 돈을 버는 데에 지장은 없지만 건강에 신경을 써가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자칫하다가는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무술일주 여명으로 여름에 태어난 토일간이라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입니다. 하지만 수라고는 시지 진중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토가 목을 키울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토는 반드시 수를 봐야 하는데요. 그래야 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목 관성은 진중의 을목으로 있는데요. 형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일지 사술 원진, 일시지 진술충, 천간에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늘 불안하기만 하고 경술 무술의 괴강과 조혈함까지 더해져서 건강에도 상당한 조심이 따른다고 봅니다. 병자대운 천간으로 병신합이 형성되는데요. 이때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죠. 상관을 합하여 식상 혼잡을 깨끗하게 하지만 건강과 하는 일에는 중단이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관을 제거했다고 해서 좋은 대운이라고 통변하면 안 되는데요. 혼잡한 상황이지만 내 사주에서 활발히 운동을 하고 있는 글자라 쓸모없는 글자라든가 흉신을 제거해서 좋다라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세운에 따라 변하는 기운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